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우리 장은 기술적으로 돌파 상승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거슬리는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파악해 보고 다음 주 또 내만휴의 날 끼고 있으니까 또 어떤 변동성에 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목요일 나스닥은 0.22% 상승했고 야간 선물은 0.39% 하락한 채 끝이 났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에 선물이 0.51% 하락 출발 후에 장 초반 방향성 없이 출렁이다가 롱 포지션이 확대되면서 올라와서 1.77% 상승한 돌파 양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금요일 나스닥은 0.31% 상승, 야간 선물은 0.45% 상승한 583으로 마감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347억 매도가 나왔고 특이한 점은 위클리 월요일 옵션물에서 야간에 이례적으로 30억 원의 콜옵션 매도가 잡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한 70억대의 위클리 콜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야간에 좀 많은 평소보다 많은 콜 매도가 잡혔다라는 것 체크를 하고 가야겠고요. 미국 PC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9월 PC는 전월 9월 근원 PC는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근원 PC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2.8% 상승으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1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며 53.3으로 전월 51 대비 상승했고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전월 4.5%에서 4.1%로 하락했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주말 기준 동결 14%, 인하 86%로 잡혔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월에 1회, 내년에 4월과 7월에서 2회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번 FOMC 회의에서 이런 전망이 바뀔지 점도표를 보고 또 기자회견도 들어보고 그런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매파적 인하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시장은 우려를 불식하고 조금 이제 상승 구도를 좀 잡고 있죠. 12월 4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당일에 콜옵션 159억, 풋옵션 144억이 나왔습니다.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12월 5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은 이제 골고루 조금씩 전체적으로 거래됐고요. 2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630콜, 그 다음에 610콜, 청산을 포함한 570콜, 그리고 청산을 포함한 54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570풋, 청산을 포함한 550풋, 450풋, 445풋, 그 다음에 410풋은 이제 청산 이 나왔고요. 12월물은 450풋, 청산을 포함한 400풋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 장 마치고 카페 매매일치 복귀 방송 들어갈 때 했던 증시 요약 방송을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도 그냥 한 10분 정도 되니까 같이 포함해가지고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때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역시나 10분 정도 정리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 올게요. 자,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매매일지 복귀 방송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특징은 아침 10시까지의 움직임과 그 이후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는 구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혼조세가 굉장히 심했죠.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대체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을 건지 불분명한 상태가 1시간 가까이 펼쳐지다가 기준 통과하는 수급에 의해서 자리 잡고 그 뒤로는 흐름을 바꾸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는 계속 지키고 있던 해당 자리 빗각 계속 지켰죠. 안 깼죠. 안 깼죠. 깨는 척하다 안 깼죠. 안 깼죠. 안 깼죠. 그 다음에 여기 쌍고점에서 쌍고점 역할을 했던 것 돌파 이틀 전에 만들고 잠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가 563, 565 라인이라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확보하면서 그걸 발판 삼아 오늘
거의 2%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11월 13일과 11월 14일에 만들어진 갭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갭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갭은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오늘 막판에 약간의 찜찜한 모습도 일부 보이긴 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갑자기 108,000원을 넘어갔더니 호가 구조가 뒤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종목이 상승하기 좋을 때는 개인들이 주로 매도가를 장악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의 매도가 장악력이 있어서 그거를 싹 다 체결을 시키면서 오늘 개인들이 현물을 2조원 넘게, 코스피 현물 2조원 넘게 매도를 했었죠. 그런데 3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호가가 갑자기 개인들에서 기관성 호가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끝자락에서 3시 종가가 나오기 전 단계, 3시 이후로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그때 마침 콜옵션에서 큰손이 콜옵션 오버 위켄드를 노리는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겹쳐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땡기긴 땡기고 돌파는 돌파인데 돌파 안착까지 하루를 조금 더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면 트레이딩 포인트로는 아침에, 솔직히 아침에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제가 갭 정도는 일단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갭 공간 커버, 갭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갭 저항을 실제로 받았죠? 2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그쵸? 워낙 움직임이 빠르고 거칠었어요. 이때 프로그램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거칠었죠.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대로. 대신에 그때 외국인 선물은 개입도가 낮았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을 큰 움직임이 없이 짧은 단타성만 움직였죠. 자, 그러다가 자, 이 자리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유지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빗각을 그어 놨었고요. 저점이 높아지니까 빗각 체크했었고, 그 다음에 갭 돌파가 나오면서 가냐 아니다, 가냐 아니다를 반복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블루라인을 그어놨던 프로그램, 여기 기준을 보자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단계적으로 넘어간 시간, 그 전까지와 그 이후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은 9시 50분 정도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돌파가 나와도 바로 올라가진 않았죠. 바로 여기 돌파가 이봉이 핵심이었는데, 자, 저거는 한 템포 늦게 움직였던 외국인들 선물이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혼조세로 시장을 뒤집었던 상태에서 결국 돌파 안착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끝난 겁니다. 오늘 이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상승이죠. 상승하고 쉬다가 상승하고 쉬다가 상승하고 쉬다가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리니어로 상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미 넘어가 있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저항은 어디서 봤다가 쉬고 다시 돌파할 거냐, 이젠 이걸로 넘어가서 수급의 추이를 계속 살피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10시 이후로부터 종가까지는 수급의 굴곡은 없었습니다. 쉬는 공간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상 결을 본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급의 진행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되 내가 어디까지 가면서 끊어갈 수 있느냐, 분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청산했다가 다시 어떤 과정으로 올라탈 수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가서 마무리를 할 것이냐의 게임이지, 역방향을 물타기 하거나 역방향을 자꾸만 생각하면 결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 그쵸?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가거나,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는 반대 방향이나 다름이 없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천천히, 그것도 하루 종일 뭐 움직임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오늘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송에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데시벨이라고 할까요? 제 목소리의 데시벨이 거의 곧 그냥 증시의 수급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뭐 그런 채팅을 또 남겨주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이런저런 채팅 보면서 우리 대화도 나누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죠. 잡담을 좀 하는 시간을 보낼 정도로 오늘은 수급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대로만 움직이던 하루였고요. 어디까지냐의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눌림 롱은 여기서 빗각 한번 넘어갈 때, 자, 여기 돌파했던 거 그대로 그어두면 돌파된 자리는 역시나 지지 역할을 먼저 하는구나, 이번에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추세는 이탈됐어도 다음 올라오는 라인들의 지지력에 다시 올라가서 빗각 건드리고 그 결을 타고 빗각을 타고 올라가면서 맞췄죠. 그만큼 수급이 진행이 계속 됐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만 조금 거슬리게 끝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티가 엄청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PC 발표의 변수, 그리고 뭐 내일 이제 월요일까지 무난하게 갭상승을 한다고 쳐도 별일이 없이, 밤사이 별일이 없어서 무난하게 출발하거나 갭상승을 한다고 쳐도, 오늘 들어와 있던 위클리 옵션의 외국인 한 70억이 넘는 양일, 오늘 얼마야? 35억이니까 43억, 7, 80억이 되는 이 콜옵션의 청산 과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청산 과정이 나와서 위에서부터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매도한 개인들은 매도한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것을 구경했기 때문에 매수를 1조 원 이상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장의 월요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콜 차익이 나오는지 아니면 결제까지 가는지, 결제까지 가려는 행동을 보이면 결국에는 뭐 시장은 돛질 형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더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별로 그렇게 크게 압박을 주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화수목이겠죠. 내만여 날 끼고 FOMC 끼고 있는 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략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돌파된 자리를 지지할 때 한 번 더 눌림롱을 공략하신 경우라면 무난하게 분할을 해야죠. 이럴 때는 사실은 어디까지 밀릴지 불투명,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긴 하지만 얘는 여기서도 라인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널찌감치 분할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단계적으로. 그러나 분할할 기회도 안 줬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기가 은근히, 여기도 지금 보면은 5포인트예요. 작지 않습니다. 구간을 여기도 돌파 이후에 여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5포인트예요. 오늘 565에서 581까지 뭐야 이거, 16포인트예요. 많이 갔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진짜? 오늘 그렇게 갔다고? 16포인트나 나왔어요? 582, 그러네. 밑에서 갔으니까 실제로 상승은 1.8% 정도지만 밑에 내려갔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넓었구나. 0.85까지 밀렸다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10시 이전과 10시 이후의 게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침에 갭 정도는 특별한 수급 없어도 메꿀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일단 분봉으로 놓고 볼게요. 아침에 당일 생긴 한 0.5% 정도의 갭은 특별하게 힘이 뭐 크게 강하게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갭 저항이 한 2번 정도 막혔고요. 세 번째 정도부터는 상승을 시도했으나 수급이 바로 돌아서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흔들리다가 제가 여기 기준을 한번 잡아드렸죠. 여기 아까도 설명해서 나왔지만, 자, 여기 있다가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상승 구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이 조금 더 늦게 따라왔었죠. 여기서,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저때 시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10시가 되기 전까지는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되기 전에 방향성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나마 프로그램이 먼저 이 블루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 10시가 되기 전에 돌파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자세는 조금 잡아갔네 정도로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있었죠. 갭도 이제 돌파를 한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자세를 먼저 돌파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다중바닥을 한번 잡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방향성에 응답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저 봉이었죠. 이 돌파봉에 의해서 앞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장은 10시 이전과 10시 이후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초반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의 확실한 돌파가 바로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 선물 또한 혼조세를 보였었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기준을 통과하고 안착한 이후 외국인은 드디어 선물 매수로 응답하면서 롱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하루 종일 상승 기조를 만들고 유지한 채 마감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봉상 돌파 마감이기에 이론상 추가 상승 흐름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게 기술적인 움직임이니까. 특히나 지난번에도 여기 9월 10월 넘어갈 때 여기도 돌파를 만들고 나서 추가 상승, 돌파를 만들고 나서 추가 상승 나왔던 것처럼 돌파를 만들고 나서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막판에 삼성전자에서 기관성 매도 호가가 갑자기 늘어났던 것,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원래 개인들이 요 밑에까지는 개인들의 매도 주문이 쭉 깔려 있었다가 그거를 다 잡아먹고 그 위로 10만 8천 원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막판에 기관성 매도 호가로 가득 채워놓기 시작했습니다. 후반부에 3시 넘어서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개인 큰손 중심의 580 월물 콜옵션, 자, 여기 막판에 이제 개인들의 큰손 콜옵션, 물론 큰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처럼 생각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개인들의 매수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자, 주간에 콜옵션 이거죠. 자, 여기 마지막에 580 콜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시 넘어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콜 매도가 42억, 그러면서 풋 매수가 43억까지 잡혔는데, 자, 여기는 이제 블록딜을 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풋 매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한 30억이 조금 안 됐었나요? 30억 정도가 30억 정도가 잡혔고, 이제 최종으로는 이제 43억이니까 블록딜이 좀 포함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콜 매도도 외국인들은 현재 최종적으로 39억 정도에서 이제 42억이니까 아주 소량의 콜 매도도 추가됐었죠. 블록딜은 여기 있다가 좀 요약을 해보면, 여기 있다 블록딜은 콜 매도 소량 추가, 그다음에 플러스 풋 매수 추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파악되는 데이터인 월요일 아침에 한번 정리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돌파라면은 일단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막판에 이런 삼성전자 기관성 호가, 매도 호가, 그리고 개인 큰손 중심의 580 월물 콜옵션 매수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28억 원의 개인 콜 매수로 마감한 것 또한, 결국 이틀간에 70억 이상 대량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은 야간에 추가 상승한 자리에서, 자, 야간에 추가 상승한 자리에서 30억 원의 매도가 나온 것, 청산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등은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수급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음도 함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갭 상승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바로 풋옵션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양봉을 치는 경우가 일반적인 돌파 상승 시에 나타나는 건데,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수급을 봐야 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갭 떠서 개인들을 살짝 밀릴 때 이제 콜옵션으로 몰게 하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월요일에 아침에 상황 판단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런 그림이 나오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월요일의 상황이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살짝 일시적인 거고, 다시 외국인들의 기존 콜옵션 그래도 더 있으니까 그 콜옵션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침에 또 상황 판단이 될 거니까 그거를 보고 풀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생각하게 만들었다. 23년 8월 1일 당시에 제가 당시의 방송과 당시에 이제 시장을 읽어드렸던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전체적으로 쭉 보면 23년 8월 1일이라면 요쯤이거든요. 여기 요 날인데 요 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분명히 돌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8월 1일에 수급적으로 수급적 기술적으로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격 돌파 매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 파생 쪽에서도 돌파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뭔가 찜찜한데 라이브 방송 중에 하루 좀 봐야 되겠다. 돌파긴 돌파인데 하루 정도만 더 살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 있지만 요거는 제가 간간히 자주 또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옵션에서 좀 안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게 상승 돌파인데 돌파에 어울리는 옵션 수급이 아니다. 옵션에서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때 하루 정도는 더 살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당시 월물 옵션에서 돌파 상승을 따르지 않았던 건데 결국 그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뜨고 다음 날부터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수급적 상황과 시장의 환경이 다르지만 돌파 이후 안착하는 과정까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 이후에 이렇게 슬며 안착하는 모습까지도 나오면 그때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좋겠죠. 특히 내마녀의 날 주간에 들어가면서 다음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는 내일은 금융투자의 최근 강화된 숏포지션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금융투자는 외국인들 매수하는 모습으로 끝난 거지만 1조 3천억대의 선물 매도가 있었죠. 외국인의 남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포함하여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남은 거라고 표현했고요. 이런 선물 매도 포지션은 이제 롤오버가 대거 나온다면은 이번 만기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스프레드 거래가 평년 평균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나마 최근 선물에서 쇼커버링을 해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의 마지막 대응이 어떨지 신경 쓰이는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현물을 던지면서 선물로 이제 매도 해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들을 공략해가지고 힘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의 대응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외국인도 지금 바짝 또 옵션에서 상방 배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또 위클리에서는 또 줄이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585 다시 생각해야 되는 자리죠. 585자리 자 위쪽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했던 자리 이제는 다시 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한동안 585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근접했으니까 그리고 야간에 또 찍었어요. 585.7까지. 그래서 그 라인을 확실히 돌파 안착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고 전고 테스트를 하러 가겠죠. 아래로는 563에서 565 라인을 계속 반복해서 지켰는데 자, 여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확실하게 꺾여도 지켜줘야 하는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계속 지금 반복해가지고 지켜왔던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내마녀의 날을 끼고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전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마녀의 날 끝나고 FOMC 결과가 목요일에 이제 아침에 알게 되니까 목요일 되는 새벽에 알게 되니까 그때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환호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로 넘어갈 때 금리 인하는 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진짜 제대로 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줄어들었냐 뭐 이런 매파적인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얼마나 됐냐. 최근에 이제 반대파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연준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적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게 시장이 생각한다면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장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때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때 이제 꺾이게 된다면은 563, 565를 최종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그동안 지켰던 힘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더
힘이 밑으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착하는지 여부부터 살펴야 되겠고, 안착하면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직 깨지지도 않은 일이니까. 근데 혹시나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혹시나 그 자리를 깬다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41로 백어데이션 마감했습니다. 3일 이상 연속적인 모습을 보이면 시간차를 두고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은 백어데이션은 3일 정도 이상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으면 일단 일시적일 가능성을 일단 먼저 보고 있습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일부 3컷 정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아침에 뭐 혼조세일 때 제외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 잡히는 과정 직전에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또 풀어갔는지와 그다음 오후장에 또 어떻게 풀어갔는지 잠시 정혜연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복귀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갈게요. 일부 내용만. 자, 이거는 10시 47분부터 보겠습니다. 10시 47분. 추가 상승의 키는, 자, 일단 상승 쪽으로 돌아섰죠. 초반에 10시 넘어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대신에 추가 상승을 얼마나 하느냐, 그 키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108,000원이 열릴 것이냐로 보면서 결국 오후장에 열리긴 했어요. 나머지들이 이때 오전에 삼성전자가 108,000원을 바로 다시 열지 못했지만 나머지들이 또 괜찮아졌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수급 이런 괜찮아졌었죠.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 다 계속 괜찮아지고 있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시간이었으니까 외국인 선물도, 삼성전자가 아직 108,000원에 다시 못 갔어도 이들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위클리 옵션 수급 추이, 위클리 옵션도 반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콜 매수, 그 다음에 개인 콜 매도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었죠. 11시에는 삼성전자가 잠시 주춤거려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메인 수급, 삼성전자가 여기서 잠깐 주춤거려서 그렇지, 제가 여기서 하락할 때도 자, 여기서 이탈했는데 와 그러면 하락으로 쭉 가냐? 아니요. 제가 그 아까 전에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아니다. 요거 하락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제스처를 이제 보여드렸죠. 라이브 때. 일단 요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던지는 물량이 좀 있어서 그냥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것 같다. 나머지 수급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걸 적어드린 겁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음운구름 때 나온 상태에서 볼벤 축소가 대기 중이었는데 뭐 이거는 자 이렇게 축소되는 상태였고, 상승 돌파할 때 잠깐 순간 멈칫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상태는 외국인들이 상방 계속 사고 들였으니까 30억 32억으로 끝났으니까요. 기존에도 콜 매수였는데 개인들은 콜 매도가 많아지고 있었음에도 이제 외가랑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기존 것도 같이 고려해서 보면 양매수 상태를 보이고 있긴 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많았던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돌파된 거 체크를 한 거죠. 여기 파란 선 프로그램 돌파했고 외국인 횡보하던 거에서 이제 돌파해서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고 있다.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컷으로 이제 오후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구도가 잡혀가지고 다른 걸 이제 크게 볼만한 상황은 또 아니었죠. 12시 53분에 외국인 선물이 5천억을 이제 돌파했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4천억 돌파. 그래서 이때 지지받고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제 빗각을 이제 만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빗각 만나는 시점. 근데 빗각에 이탈됐지만 이탈되고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면 결국에는 재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수급을 봐야 되죠. 수급이 평이하기라도 한다면, 수급이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멈춰서 있기라도 한다면 재차 다시 관성에 의해서 더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수급이 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쉴 때는 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쉬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나면 이제 저기가 정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면 가는 방향, 관성, 원래 지금 시장이 움직이던 방향을 더 진행하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비차익이 5천억을 장중에 오전에 넘어갔을 때 더 그렇죠. 아직 뒤에 파란 음문구름 때까지 등장하지는 않았었고, 이탈이 없다라는 거, 제대로 된 이탈이 없었다. 방어 체크부터 하고 있다. 살짝 주춤거리긴 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위클리 옵션 포지션 체크 다시 한번, 외국인 상방, 개인 양방, 금융투자 상방 제한. 금융투자가 지금 사실 손실이 좀 큰 상태죠. 뭐 멀물이든 위클리든 금융투자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그럼 금융투자는 지금 뭘 먹고 살아요? 라고 말씀을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은, 금융투자는 지금 현물이 강합니다. 현물 쪽에 보유한 것들, 지금 현물을 포함시켜 보면은 이 상방이에요.
현물 자체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면 현물 수익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또 차익 거래 이제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고 저평가된 걸 매수하면서 차익을 하는 그런 거래들을 계속 만들면서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포지션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계속 살펴야 될 것 같고요. 2시 18분에는 수급 추이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프로그램 비차익은 5천억 매도를 돌파했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이때 8천억을 돌파하고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보합을 회복해왔고 이탈되었던 당일 빗각 아래에서 위로 치며 만나는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밑에 하단 라인 다 지지하고 볼벤 하단 노란선 다 지지하고 올라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 중심으로 9천억 매수도 돌파했었고 그 다음에 빗각 돌파에 장 막판에 2차 저항까지 이제 근접하는 상태였는데 넘어갔습니다. 후반부에 굉장히 강했어요. 돌파하고 나니까 580에 가까운 자리였는데 그 다음에 시간상 이제 마무리 국면 진입했으나 뭐 계속 삼성전자의 물량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가가 바뀌었던 거죠. 후반부에 완전히 후반부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여기 후반부에 바뀌었습니다. 10만 8천원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컷 봤던 건가요? 자, 예, 마지막 컷.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컷. 2시 56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6천억을 돌파했었을 때고요. 외국인 선물은 1조 원 매수를 돌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시 6분에 오버나인 목적으로 오버 위켄드 목적으로 월물 콜에 큰손 개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했고요. 580에서 585 콜로 추정되는데 메인으로 따져보니까 월물 580이 주도했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거 체크했었죠. 개인 큰손 중심의 콜옵션 상승.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2조 원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후반부에는 외국인 위클리 콜 매도는 위클리 쪽 585에서 590에 있고 자 이거 야간에 좀 일부 청산한 것으로 보이죠. 30억 밑으로는 거의 다 매수입니다. 월요일 아침 청산으로 콜 매도가 아니라 요 밑으로 된 매수를 이제 청산을 30억 정도 한 거죠. 이제 이거를 아침에 나머지를 다 청산할지 일단 야간에 반 청산 가까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야간에 한 40% 물량 정도는 청산했다. 30-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다 청산할지 아니면 결제까지 끌고 갈지 결제까지 끌고 간다면은 스멀스멀 결국엔 다시 양봉으로 상승시켜서 마감하겠죠. 3시 38분 오늘 고가는 전일 옵션 가격으로 계산된 2차 저항 부근이었고요. 오늘 고가가 전일에 이제 2차 저항이었다라는 겁니다. 581포인트대. 그런 만큼 수급이 끝까지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시 39분에는 자 이렇게 뭐 일부 증권사들이 현재 주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한도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가 나올 정도로 최근 신용 레버리지 및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3시 49분에 투시는 종가의 돌파에 반응하는 6천억의 선물 매수가 나왔고 외국인은 이제 소폭 매수를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금투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제 강화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해지는 월물 콜 매수가 풋매도가 잡혔습니다. 3시 50분에 이제 돌파는 돌파지만 23년 8월 1일처럼 월물 옵션에서 따라오지 못했고 삼성전자 호가벽도 3시 이후로 강하게 막아세우는 모습도 포착되었고요. 따라서 현재 위클리 옵션 상방 포지션을 가진 자들이 월요일에 청산을 하는지 여부와 월요일까지 돌파 안착까지 만들어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찜찜한 돌파 상승이다 정도로만 보고 월요일에 그거를 개운함을 좀 풀어줄지 그 찜찜함을 좀 풀어줄지 개운하게 만들어줄지 요 상황부터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3시 52분 미니 옵션도 만기 앞두고 외국인이 바짝 상승 배팅에 금투는 하락 배팅을 강화했어요. 전체적으로 금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미니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투는 미니 쪽에서도 이제 하방 배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3컷 정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적용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18, 599 나중에 살펴보고요. 599 뭐 살펴볼 필요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돌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자 585 12월 5일 야간에 11월 14일에 갭으로 이탈한 뒤에 3주 정도 만에 이제 12월 5일에 야간에 고가 585.7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563, 565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 그래서 12월 3일 지지, 4일 지지, 5일 지지까지 만들고 565.45를 체크했죠 12월 5일에.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도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밑에 555.5, 550에서 551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다시 또 정리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46만 주 매수했었고요.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환매수 주도로 8,396억 원 매수가 나왔고요. 투신 선물은 종가에 6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현물은 1조 134억 매수했고요. 개인은 2조 3,048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인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월 만기 이후 2조 6천억 정도의 매도가 잡혀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8,925억 원의 매수로 최근 1년간 요거 데이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1년간 23조 6,225억 원 6,225억 원 정도 매도가 누적되어 있고요.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8.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891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7, 80원 방어하겠다 쪽에 배팅 계속 이제 거기에 힘이 들어오는 거죠. 당국이 그 7, 80원, 80원을 넘어가지 않게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야간 달러 선물은 좀 소폭 올라서 1472.9원으로 종료했고요. 중기 추세는 여전히 월봉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1410원 지지 돌파했었고 저항 돌파했고 44원, 1440원 저항도 돌파했었고요. 7, 80원에 저항대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1480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가 있겠죠. 1500, 그 다음 2009년 기록자리로 넘어갑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와 금리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현재의 무역 기반 산업 구조로는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릴 힘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에 의한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며 결국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들며 연금 등의 관련 정책 개편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채 이야기죠. 12월 3일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들이 1조 3,985억 매도했었고 12월 4일에 5,360억 매도했었고 12월 5일에 4,829억 매도했었고 최근에 2조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금 10년물 국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 5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172조 666억 원으로 한 달 전 약 144조 원 대비 2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겠고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 반복되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해보고 있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 코스피 지수는 5.11% 추가 하락한 26.95로 마감했습니다. 고가 대비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제 38이 넘어서 23.6을 향해서 제법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나 여전히 20포인트 위에서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8%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627. 자, 현재 시장 베이시스 마이너스 0.41인데 그냥 편의상 비슷한 자리로 보고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위로는 627 여기 정도 되겠죠. 아래로는 535 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22거래일 동안 요렇게 자 보면은 이제 100포인트보다 조금 덜 100포인트보다 좀 줄어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100포인트에 가까운 양쪽 변동성 이제 현재 기준으로 위로 50포인트 아래로 50포인트 범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변동성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겠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중국 수출입 동향, 독일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되고요. 12월 9일 화요일은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가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실업률 발표와 중국의 CPI, PPI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25년 마지막 FOMC가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 되는 새벽 4시 이고요. 금리 결정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4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은 FOMC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면서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내만휴의 날을 시작하게 되고요. 미국 수출입 동향 발표, 그다음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끝나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는 금요일에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은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오스탄 굴수비 여는 총지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